안녕하십니까. 심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 뜻은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다 밀어 넣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사실상 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 심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 책을 낸다, 돈을 쓴다, 뭐 한다 들으시면 저 사람이 지금 뭐 저거에 올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실상 저 같은 경우를 지금 예를 들면 이 생각에는, 그러니까 생각은 올인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다른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 생활 패턴은 현재 올인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어디 직장을 다닌다, 뭐 그러니까 모르게 뭐 직장을 다닌다, 알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상 제 모든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정신은 그쪽으로 나가 있지만 행동은 다 그쪽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뭐 제 얘기를 하려고 이 올인이란 주제를 잡은 건 아니고 8월 초순쯤이었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SBS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2주,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2주 걸쳐서 그 성우를 부탁해라는 그 방송을 했어요. 그 성우는 그러니까 그 SBS 스페셜이었는데, 그 스페셜에 등장한 주인공 가족이 어머니하고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셋이서 사는 그 가족을 한 10년 전에 가서 찍었던 거하고 뭐 이렇게 영상을 쭉 이어 놓더라고요. 자, 여기서 큰아들 이름이 성우예요. 은성우 씨라고 하는데 나이가 지금 30 몇 살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지적장애인 중에서 보면 어느 분야에 특출나게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분야에. 그래서 그 서번트 그러니까 지적장애 아이들 중에서는 보면 막 공룡 이름을 줄줄줄줄 이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고요. 뭐 사실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뭐 어쩌다 보면 천재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뭐 아니 실제는 아니고 드라마로, 제가 예전에 좋아했었던 드라마가 그 오장수라고 있었는데, 오장수였나? 최장수였나? 그 하여간 그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아들이 아빠 앞에서 막 그 공룡 이름을 쭉쭉쭉쭉 읊어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상 그게 뭐 서번트의 종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아까 말했던 세 식구라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하고 둘째아들하고 둘 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긴 해요. 그런데 사실상 엄마는, 이 큰아들은 장애가 있고 둘째아들은 장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둘째아들은 뭐 일단은 큰아들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큰아들한테 올인을 시작을 했죠. 자신의 모든 시간, 돈, 뭐 자기가 갖다 댈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다 밀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명이 있는 가족에서 2명이서 그렇게 계속 붙어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은 자연히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그 손가락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니도 큰아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음악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니 이 아들이 나중에 음악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고자 이 아들을 계속 밀어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 재능이 있어서 음대에 들어가긴 했지만 나중에 그냥 학교도 포기하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올인입니다. 하나에 전부 다를 밀어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영상에 나왔던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상 그 어머니를 어찌 보면 그래요. 둘째는 나 몰라라 했다라고도 질책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뭐 질책 부모 입장에서야 뭐 제가 이렇게 평을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사실 그 어머니가 첫째인 그 성호 씨라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올인을 한 이유가 자기 사후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죽고 나서 큰아들인 성호가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래도 멀쩡하니 어떻게든지 지가 알아서 지 저기는 할 건데 첫째는 아프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상. 제가 그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올인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는 구분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있는 상태로 봐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있는 상태로 봐주질 않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아들은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니 음악하는 걸로 해서 성공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분 중에서는 은근히 보면 이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꽤 유명도 해졌지만 재산 관리를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 어머니도 나이가 좀 많으셔서 사실상 뭐 비난을 받을 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식을 음악가로는 키워놨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회 속에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동생의 표현대로 어? 형은 음악은 잘하지만 콜라 하나를 못 단다는데 이거는 그 아들 성호 씨라는 그 큰아들 입장에서 봐도 그 어머니가 그 음악에만 매달려서 다른 거를 하나도 안 가리킨 꼴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가르치려고 하셨겠죠.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거는 못해도 그냥 내비둔 거고 음악만 못하면 계속 잘하게끔 음악만 밀어줬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어머니가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왜 그분이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특출난 재능에 매달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사는 데는 특출난 재능이 없어도 살아요.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뭐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먹을 수 있는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만큼이 다 뭐 양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행동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분은 딱 그거 한 가지만 가르쳤다는 거죠. 저도 지금 심통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이 사는 게 꼭 한 가지 재능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하고 상대하는 기술을 가르쳤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뭐 물론 어려우셨으니까 그거는 안 하시고 애가 잘하는 걸 하려고 했다라고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제가 봐서 잘못됐다고 보여요. 뭐 이제 와서 후회하실지도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열심히 했다라는 것만 아마 자기 하시긴 하겠지만 사실상 좀 씁쓸하죠. 그분이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보면 거기서도 이동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이동하는 장면에서 그 아들을 계속 붙잡는 그런 게 보여요. 자기는 힘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서도 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이러더라는 거죠. 아이의 꿈을 위해서 간다고는 했지만 사실상은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심통에서는 장애아이의 경우에 사실상 무슨 일을 하던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발달장애 아이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애가 뭔가 좀 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아이가 꼭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일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만들어 주지를 못하니까 돈을 내고 주간보호시설에 보내고 응? 공동작업장을 보내는데 그 공동작업장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저기를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속상하면서도 보낸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들 규현이 사실상 공부는 포기를 하고요. 애한테 경험을 많이 쌓아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좀 날씨 좀 선선해지고 나면 애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애한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애한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하나를 그렇게 쭉 파고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아무리 한 분야에 특출난 진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하고 플루트라고 하던데 그걸 잘 연주를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말 몇 마디 그 사람 행동 하는 거 조금만 보면 이미 그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걸 구분을 해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장애인이라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인 거고 올인이라는 말이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사실상 이 올인이 꼭 장애인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사실상 여러 가지 선택 앞에 놓여 있는데 딱 하나에만 목을 메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심통을 생각하면서 알게 된 얘기지만 사회적 문제가 너무도 많은데 그 사회적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통을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심통을 위해서 지금 크게 뭐를 하셔라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지 실현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그 생각 하나에 올인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입주의향서는 말씀드릴 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입주의향서 제출했다가 본인이 제출자가 나 싫다, 마음이 바뀌었다, 나 거기 들어갈 생각 전혀 없다, 니네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난 거기 들어갈 생각 없다, 그러면 취소하겠다라는 그 의견 제출을 해주시면 바로 번호에서 뺀다고 얘기했어요. 입주의향서는 일단은 800장까지 받는 게 목표고요. 800장 이후에도 계속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예비 순번으로 해서 계속 받게 될 거예요. 올해 12월 말일까지 아마 받게 될 거고, 그 받게 된 순번은 뭐 동호수를 추첨하는 이런 저기가 아니라 우리가 심통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고 800번까지가 차게 되면 이제 전화를 드려서 재단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 이제 정식으로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뭐 조합이 됐던 협동조합이 됐던 아니면 뭐 사단이 됐던 뭐 이런 식으로 형체가 갖춰질 때 그 형체의 구성원으로 들어오시라는 정식 서류를 아마 제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단지 심통클럽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그 밴드 안에 입주의향서 중요공지 있으니까 그 중요공지에다가 의향만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망설이시고 계신다는 거죠. 뭐 본인들 생각에 올인하고 계신다는 얘기겠죠. 그런 뜻에서 오늘 올인이라는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며칠 전에 쓴 건데 그러니까 심통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해서 그거를 한 3일에 걸쳐서 썼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는 것으로 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인 편이었었고요. 올인은 제가 봐서는 현대 사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이것을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